자, 경북 성주의 사드 배치 관련해서 새로운 대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는데요. 골프장이 거기 하나 있나 봅니다. 글로 가는 건가요? 자, 일단 경상북도 성주에 있는 골프장 모습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성주 읍내 시내가 보이는 저 모습인데요. 자, 양지열 변호사, 거기 골프장이 있네요. 그러게요. 저도 저런 땅이 왜 이렇게 여태까지 얘기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차로 가고 있는데 네. 원래 사드 후보지로 됐던 곳은 불과 3km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합니다. 네. 3km 떨어진 곳은 롯데 골프장이 있는데 네. 골프장 부지 위쪽에 네. 82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지금 빈 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성산포대에서도 가깝고요. 그런데 성산포대가 해발 380m인데 네. 이 위에는 해발 680m로 오히려 훨씬 더 높이 있습니다. 아, 롯데 골프장이 그러니까 읍내에서 보면은 쭉 위쪽에 있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읍내에서 따지면 차로 30분 거리로 한 16km, 18km가 떨어져 있어서 네. 안정성 논란에서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떨어져 있다라고 하고요. 뭐 골프장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미 도로도 다 갖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그렇죠. 이제 롯데가 소유한 골프장인데요. 자, 골프장 전부 다 합치면 한 50만 평이 넘는 위치니까 꽤 큰 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개인 땅이잖아요. 기업의 소유인데. 일단 롯데를 통해서 매입을 시도해 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 수용의 대상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 김정문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부지로서는 네.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네. 현재 당장 사드를 배치해야 되니까 네. 현재 680m 산꼭대기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산꼭대기를 평탄화해야 됩니다. 네. 최소한도 한 600m 정도의 평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게 쉬운 공사가 아닐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 부지를 사고 네. 산을 공사를 하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네. 적어도 1,000억 원 이상 들어가겠죠. 네. 수천억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네. 국회에 통과되지 않으면 네. 절대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네. 야당이 현재 다수를 점하고 네. 사드 반대를 계속 주장하는데 그걸 만약에 국회에다 이렇게 부의를 한다 그러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힘들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롯데가 갖고 있는 골프장이라도 사더라도 결국 예산이 필요한데 결국 야당이 사드를 이렇게 반대하는데 예산은 책정해 주는 것이 이제 이율 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이 동의한 예산 따위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정훈 편집위원께 질문 드릴게요. 그러나 유재승 정책실장도 국방부 분들은 자주 여기를 다녀오시는 것처럼 큰 관심이 있긴 있나 보네요. 네, 그래서 유 실장하고 오늘 통화를 못 했는데요. 며칠 네. 전에 통화를 했었습니다. 여쭤보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 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게 돈이 문제인데 여야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겠느냐 그랬더니 배치만 된다면 돈은 그렇게 급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셔가지고 네. 예비비로라도 우선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싶고요. 네. 이걸 아셔야 되는데 사드는 미국의 신속 배치군 개념으로서 전쟁터에 갑자기 한 일주일 내에 배치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네. 근데 저거를 내년 말까지 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성산에 현재 포대에다가 집어넣는 거는 불과 일주일이면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부산항에 내려가지고 공항에 내려서 그냥 싣고 오면 바로 배치할 수 있는데 한 내년 말까지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예비비 문제로 잘 풀릴 수 있고 지금 롯데 같은 경우에는 그 제2롯데월드가 지금 완공됐나요? 그것 때문에 서울공항, 즉 성남기지를 지금 반을 못 쓰게 만드는 그 책임이 있고 네. 지금 마천루의 저주에 걸려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네. 어떤 군하고의 어떤 이걸 하기 위해서도 좀 협조를 한다면은 아마 우리에게 건설력이 좋으니까 돈을 좀 투입하고 공병대나 어떤 건설회사를 투입하면 내년 말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처음에 만약에 롯데 골프장으로 시작했으면 네. 똑같이 반발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 처음부터 만약에 롯데였어도 처음이었다면 반대는 계속 그렇지만 됐을 거다. 성산포대에서 롯데로 갔다는 것은 네. 정부가 상당히 고민하고 양보한 결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지금 성주의 분위기도 약간 네. 만약에 대안이 나오면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 주장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협의고 합의고 협치 아니겠느냐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이 위치입니다. 자, 이제 성산 그 중심에서, 죄송합니다. 성주의 중심에서 보면 이제 북서쪽에 있는 건데 처음에는 롯데 소유가 아니라 연우개발이라는 한 민간 기업이 2007년에 이 지역을 골프장으로 개발했는데 군에서 좀 도움을 많이 줬네요. 군에서 약 27억 원, 성주시에서 한 27억 원 가량을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왜 골프장 짓는데 저렇게 많은 돈을 지원을 하냐 했더니 사실 이게 골프장이 들어서게 되면 네.
굉장히 많은 세수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네. 다리도 새로 놓아주고 뭐 네. 도로 확보정했고 또 주변에 마을 회관 같은 것도 지원을 해줬고요. 네, 네. 그다음에 마을관 또 대지 문제 이런 것들 다 해결해 주느라고 네. 27억 1천만 원이 넘는 돈을 지원했는데 네. 그때는 롯데 골프장이 아니었어요. 연호개발에서는 해블랜드 골프장으로 이렇게 등록을 했다가 네. 2009년에 롯데가 이걸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네. 인수를 하면서 원래 인수한 이후에 원래 회원제 골프장이었는데 이거를 대중제, 그러니까 이른바 퍼블릭이라고 하는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네. 바꿔버립니다. 근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 세금 차이가 회원제와 대중제는 10%입니다. 그러니까 회원제에서 받았던 세금이 2011년에 11억 9천만 원 가량을 세금으로 가져갔었는데 네. 불과 1년 만에 1억 6천여만으로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네. 성주 입장에서는 아니 저거 세금 때문에 세수가 많이 들어올 걸로 알고 그렇게 27억 원을 지원해 주는데 네. 그때 말로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니냐라고 해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롯데를 좋게 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롯데란 기업도 장사꾼이잖아요. 네. 저기 제1롯데월드를 정놓고 저게 과연 잘 될지도 아주 궁금하고요. 저기 과연 분양이 잘 될지 궁금한데 이게 상술에 의해서 하는 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국가적인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은 롯데는 이렇게 자기네 애로사항을 푸는 거에다가 좀 플러스해서 더 내놓고 국가는 또 좀 더 성주 주민들의 문제를 어떤 풀어가는 차원에서 합의를 한다면 저는 해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롯데가 땅을 뭐 안 댄다든가 이런 일은 네.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재벌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 국가 사업의 그 필요성을 충분히 아는 입장에서 네. 또한 지금 몰려있는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그 땅 확보하는 건 뭐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게 정상 아닌가 싶네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8.15 광복절을 맞아서 성주 근처에서 또 삭발식이 열렸습니다. 예. 원래는 815명, 8.15에 맞춰서 하려다가 좀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삭발식이에요. 지금 보신 것처럼 미용사만 한 100명 이상이 참여를 한 삭발식을 했었는데 원래 8.15 광복절에 맞서서 815분이 하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너무 몰린 나머지 1,002명이 결국 삭발을 했고요. 네. 글쎄 이거를 저는 이게 동시 삭발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한국 기네스에도 등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성주 주민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0명 넘게 1,002명이 동시에 삭발했습니다. 안 된다 이런 의지인데요. 자, 이게 이제 군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의지를 보이는 건 뭐 존중해야 됩니다만 국가 전체 이익하고 또 전략하고 좀 맞물린 부분이라 과연 다른 지역 분들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지 굉장히 다양한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이 사드와 관련돼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의 얘기를 정리하자면 제발 대안을 좀 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사드 배치 역시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자위권적 조치였습니다. 저는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런 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자, 대안을 제시해달라. 개그맨 김재동 씨가 저 말을 비틀어서 코믹하게 했지만 그건 그냥 개그일 뿐인 것 같은데 아직 야당에서 반대해라, 국회의 비준을 구해라, 동의를 구해라는 것 말고 이러면 된다고 나온 건 없습니다. 그게 실제 대안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즉 1972년도에 미국하고 중국이 핑퐁 외교를 하면서 대땅따라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화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가 그 다음에 인도 차이나가 공산화되면서 다시 냉전으로 갑니다. 네. 냉전으로 갔을 때 독일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동독에 소련이 SS-25라고 하는 중거리 탄도 핵미사일을 배치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미국이 서독에다가 퍼싱2라고 하는 중거리 핵 탄도 미사일을 배치합니다. 네. 서독에서 또 거기도 종동독주의자가 있는지 네. 막 반 퍼싱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수상이 아마 슈미트 겁니다. 네. 깜짝도 안 합니다. 네. 깜짝도 안 하고 이거 대안이 있느냐. 그래서 그때 얼마나 사태가 심각했는가 하면 그 당시 미소 간에 솔트에 의해서 INF라고 중거리 핵미사일을 줄이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게 스톱이 돼버립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퍼싱2 사건을 지나고 나서 13년 후에 동독이 무너지죠. 네. 지금 이 사드 문제가 13년, 4년 후에 북한 붕괴로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은
하나의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당시에 서독 사람들도 숱하게 논쟁이 있었지만 서독의 콜 총리도 다른 대안이 있느냐? 네. 라고 나왔었고 지금 대통령도 이러고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반대하시는 분들도 한번 국제 문제를 다시 보시고 그 다음에 동독이 무너졌다는 걸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사드 배치 문제 관련해서 성주 군민도 그렇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네. 이게 소통의 문제인데 네. 국방부가 충분히 국민들한테 핵미사일이 얼마큼 현재 위험한 상태에 왔고 네. 북한의 전력이 얼마큼 증강됐는지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항상 북한의 그 핵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네. 폄하하고 실패했다 소리만 하니까 네. 현재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그 상황이 심각한지 모릅니다. 네. 현재 만약에 핵미사일을 한 발만 놓치게 되면 북한이 네. 쏘는 걸 한 발만 놓치게 되면 150만 명이 죽습니다. 한 발을 놓쳤을 경우에 네, 그것이 이제 밀집 지역인 수도권에 떨어졌을 때 네, 그런 서울 경우죠. 서울. 네. 150만 명이 죽는데 그러면 우리 국민을 150만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네. 대통령께서 대안 있으면 내놔봐라 라고 말씀하지 바로 그거거든요. 네. 한 발에 150만이 죽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현재 사드 1개 포대가 들어온다는데 우리 돈으로 2, 3개 포대를 더 사가지고 배치해야 되는데 네. 현재 1개 포대도 현재 배치하는 상태에서 지금 머리를 깎고 반대를 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더 2, 3개 포대를 산다는 소리를 하겠습니까? 네. 지금 대통령께서 좀 여러 번 대안을 제시하려는 걸 같대요. 네.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지금 최소한도 한 세 세 번 번 정도는 정도는 된다. 모았습니다. 그거는 아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안이 있을 수 없다. 네. 야당이라고 해서 대안이 있을 수 없다라는 네. 그런 어떤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지금 대통령이 사드와 관련해서는 똑같은 메시지를 똑같은 톤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달하고 있거든요. 네. 이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절대로 물러서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네. 내가 볼 때는 틈만 나면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야당 입장에 보더라도 지금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다르다 하더라도 배치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네. 예를 들어서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를 가지고 싸운다면 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네. 배치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네. 국민들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서서히 지금 배치를 해야 된다는 쪽에 내가 볼 때는 그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는 것은 아마 사회의 그런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네. 야당도 결국은 비판적 의미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전망을 해봅니다. 네. 이제 갈등을 푸는 게 문제인데요. 과거에 네. 그 원자력 발전소 짓거나 방패장 짓거나 강정마을에 해군 기지를 지을 때마다 항상 갈등이 일어났는데 지금 저 지역에서 치안권을 갖고 있는 경찰은 양쪽 다 정보 활동을 해야 되니까 확실하게 이걸 활동을 안 합니다. 쭉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런 어떤 저쪽에서 시위는 계속 이어질 거고 촛불 시위는 더 갈 거고 1,000명, 2,000명 기록을 세울 거고요. 지금 군수가 계속 앞장을 서고 있는데 네. 이런 상태에서 갈등을 푸는 디아트 오브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 그럴까요? 네. 행정의 어떤 예술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네. 저는 그 방법으로 성주 군수께서 지금 굉장히 반대하시니까 대한민국 법치국가죠. 법적으로 한번 풀어보는 걸 차원에서 성주의 성산기지에 사드 배치하지 말라는 소송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법원에서 딱 명쾌하게 나오면 거기에 승복을 하는 네. 그런 어떤 지금 문제는 갈등을 푸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서는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얘기하시고 마음대로 반대하고 우리는 이쪽에서는 뭐 대안을 있으면 내놔라 이렇게 끝없는 대립인데 이걸 끝내려면은 한번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끝내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주에서는 이제 오늘 광복절 맞았지만 일단 시위는 계속됐고요. 1,000명 넘는 분들이 동시에 삭발했습니다. 머리를 깎으면서 의지를 다지셨겠는데 과연 이 귀결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